우리 전국의 농지는요, 농지법 좀 핫해. 전국의 농지는 농지법에서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그리고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로 나눕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하면 나머지가 그냥 밖의 농지가 되는 거예요. 밖의 농지도 별도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할까요? 농장이 지정할까요? 아니면 시도지사가 할까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우리 인천시장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승인은 농林축산식품부 장관. 줄여서 이제 농장이라고 할 거예요. 농장의 승인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농장이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그럼 해제도 누가 하겠어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시도지사가 권한자니까 지적 해제는 시도지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시도지사는 심의 거쳐서 농업진흥지역을 농장에 승인하듯 지정한다 나오죠. 그러면 농장이 승인하잖아요. 근데 농장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할 때 그 농지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을 승인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농장은 누구하고 협의하라고? 국장과 협의해라. 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어느 정도 막 개발할 수 있는 땅인데 거기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고 승인을 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국장과 승인을 해라. 그 다음 밑에 해제. 해제도 누가 한다고? 지정과 해제는 다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는. 거기만 줄 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을 또 쪼개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쪼개는 거 좋아해. 농업진흥지역을 이렇게 쪼개서 다음같이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할 수 있게. 농업진흥지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농업진흥구역과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대요. 진흥구역과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되어 있죠? 이게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은 즉 농지로 집단화된 지역. 경지정리돼서 농지로 집단화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절대 농지 하는 땅이 땅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은 오로지 농사만 지어야죠. 농지로 집단화해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은요. 이 농지로 집단화된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 농지로 집단화된 진흥구역의 용수원, 쓸물, 용수원 확보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업진흥구역이 행위제한이 강하게 있어요. 농업보호구역이 행위제한이 강하게 있어요. 어디가 행위제한이 강해요? 제가 어디가 절대 농지라고 했어요? 농지로 집단화된 지역에 농사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훨씬 행위제한이 강한 거예요. 농업보호구역은 그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는 농업 환경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가 행위제한이 강하다. 농업진흥구역이 강하다. 그럼 여러분이 농지 살려면 농업진흥구역에 농지 사역이 있어요? 보호구역에 농지 사역이 있어요? 아, 또 진흥구역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농사 지으려면 그러지만 여기 또 행위제한 약한데 약한 지역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농지를. 또 성격도 좀 까다롭시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아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것도 한번 물어봤었죠? 농업진흥지역을 어디다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국토기획부의 용도적 있잖아요. 어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녹관농자. 그런데 녹지지역 중 어느 지역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까? 특별시 녹지지역. 서울특별시에는 너무 인구밀도 높고 농지가 있어도
상황 되면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용감하게 광역시 녹지지역 그러면 안 돼요.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을 이렇게 진흥구역, 보호구역을 나눴는데, 자, 이제 행위자를 볼 거예요. 자,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나누는데, 어디가 행위자는 약하다고요? 농업보호구역이 약하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예, 농업진흥구역은 제가 절대 농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농지로 집단화된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뭐 해야겠어요? 여기서는 농사만 지어야 돼. 그래서 거기 원칙 보니까요, 금지행위.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토지 이용 행위 외의 토지 이용은 금지한다. 농사만 지어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딱 그렇게 깔끔하게 끝내면 좋은데 또 허용행위 농사만 지으라 해놓고 또 이제 이건 또 허용하겠대. 그 외에 다른 행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다음에 행위는 허용하겠대. 그죠? 뭐 어떤 거 허용합니까? 보니까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라든지 농산물 관련 시험 연구시설. 그래서 밑에 가공처리시설은 요만큼, 농산물 관련 시험 연구시설은 요만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B번을 보니까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 등 이런 농업인의 주택 공동 편익시설, 그리고 C번에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D에 보니까 전기 공급 이런 공익시설, 그리고 D에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그리고 또 2번에 농어촌 소득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 이렇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외우지 마세요. 느낌만 가져요. 자, 농사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불가피하게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농업보호구역을 기억하면 돼요. 보호구역을 기억하면 이 문제가 나와도 여기서 풀어집니다. 자, 어디가 행위자는 약하다? 보호구역.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되겠네요. 진흥구역의 행위자는 강하고 농업보호구역이 약하니까 진흥구역에서 방금 전에 그거 할 수 있는 행위 있었잖아요. 허용행위. 그 허용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흥구역은 안 되고 보호구역에서만 해야 되는 게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것만.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이러이러한 시설. 그리고 또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이런 것들은 진흥구역은 안 되고 농업보호구역에서 합니다. 자, 이것들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비교하면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자,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입니다. 자,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관광농원사업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농원사업에 우리 뭐 1박 2일 체험학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려면 1박 2일 하려면 거기에서는 체험학습하고 그러려면 그냥 체험학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숙박도 설치하고 음식도 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지법은요, 항상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끔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농업인을 위한 법이니까 농업인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이런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득 증대. 자, 그러면 관광농사업은 얼마까지? 2만, 2만. 자, 그러면 제가 사는 데가 전주예요. 전주신데 예전에 이제 명절 전까지 이제 수업에서 수업하고 그러면 이제 전주까지 설세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명절 하러. 이제 내려가는데 명절 전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차가 다 매진이에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임시 배차가 많고 막 그러지만 예전에는 매진되면 차를 못 탔어요. 그러다 보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관광버스가 있었어요. 관광버스 타고 내려가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 다 모이면 입을 때까지 기다렸다. 예, 타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요. 그때 관광버스비가 그때 당시 때 얼마였냐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주고 내려갔어요. 전주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관광버스비는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관광버스비 2만 원, 관광농원사비 2만 원. 2만 주고 내려갔다니까 2만 원 타고 주고. 지금은 이제 임시 배차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버스가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주에 쭉 가다 보면 저 전라북도 장수가 있어요. 장수가 고산지대거든요.
그래서 장수에 사과가 유명합니다.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거기 주말 농장 하는데 그 주말 농장에 장수, 나무, 사과나무 세 그루 사가지고요. 수확철 때 되면 이제 따갖고 와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말 농장 가는데 미안하니까 입장료 3,000원 줬어요. 3,000원 주고 들어가서 사과 사면 따가지고 와서 예, 수확철 때 따서 먹었어요. 주말 농장은 3,000원입니다. 관광버스비 2만 원. 주말 농장 입장료 3,000원.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를 위한 발전소. 우리 시골 가면 태양광 시설 설치 많이 합니다. 논해도 합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합니다. 농업보호. 농업진흥구역은 태양광 시설 설치가 안 되고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해요.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미만. 태양 에너지 발전소비 태양광 시설이에요. 태양광 시설. 1만 미만. 그래서 저한테 태양은 하나만 있어요. 태양은 하나만. 두 개는 힘들어요. 태양 하나만. 네. 주말 농장 입장료 주말 농장 입장료는 얼마? 3,000원. 관광버스비는 2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은 하나만. 자, 그것은 농업보호구역에서 이 규모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이건 진흥구역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치. 농업의 생활 여건.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부지가 1,000미만인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부지가 1,000미만인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종 근생, 2종 근생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막 근생시설 종류가 막 나왔죠?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종, 2종 근생시설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1,000미만까지. 부지 1,000미만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여기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진흥구역은 안 돼요.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지가 1,000미만. 그런데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을 위한 시설은 다 기준이 1,000미만이잖아요. 근데 1종 근생도 1,000미만, 2종 근생도 1,000미만인데 근데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양수장, 정수장 이건 농업인의 그 물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것은 1,000 미만이 아니라 얼마 미만까지 3,000 미만까지 가능하더라. 3,000 미만까지 가능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정리하면 농업진흥구역 나와도 비교하면서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의 특례입니다. 자, 우리 농지법은 아까도 그랬지만 농업인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유리하게끔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 있대. 농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행위 제한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보호구역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농지가 걸쳐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그 농지는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아라 이렇게 규정했어요. 즉 농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끔만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장인가 보세요. 하나 농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 있는데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행의 농지는 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맞아요. 그럼 농지 소유자에게 불리하잖아요. 불리한 특례를 인정하지 무조건 330 이하일 때 넓은 지역으로 행위 제한 적용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딱 찍어가지고 우리 법에서는 진흥구역에 있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당의 농지는 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아라. 농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끔만 특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넓은 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세요. 농지는 농지 소유자에게만 유리하게끔. 무조건 330 이하일 때 넓은 지역으로 온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요 규정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 농지가 이제는 농업진흥지역, 이거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걸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밖의 농지로 이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하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과 밖의 농지에 걸쳐 있을 때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이 부분은 진흥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밖으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기준은 330을 기준하지만 농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끔만 특례를 적용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문장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문들은 그렇게 330을 기준하지만 농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특례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진하게 표시한 취지를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지역이었고 또 여러분이 농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다 통으로 그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 밖에 농지보다는 더 규제가 강한 거잖아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요. 내 농지 좀 사주세요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그러면 우리 농지법에서 지금 매수 청구가 2개가 나왔네. 아까 앞에서 매수 청구 나왔죠. 어디서 매수 청구 나왔어요?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내 농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농지 처분에서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그때 농어촌공사는 그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을 뭘 가지고 있어요? 공시지가예요. 자,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와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가 있으면 농어촌공사는 그 농지에 대한 뭘 가지고 매수하겠다고요? 공시지가예요? 아니면 감정가격이에요? 감정가격을 하겠다. 아니 똑같은 농지인데 어떤 놈을 사달라고 그러면은 그 놈은 그 농지 공시지가라고 어떤 놈을 사달라고 그러면 그 농지의 감정가격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별로 느낌은 없어요. 자, 없어도 두 군데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매수 가격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이 농어촌공사에다가 농지 사달라고 했는데 농지 처분 명령에 의해서 농지 사달라고 하면 농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자가 농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하면 그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그 기준으로 매수한다는 이야기죠. 기준이 다르니까. 예. 왜 다릅니까? 그렇게 흥분은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하시고. 자, 그렇게 비교만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청구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농업진흥지역 요금도 잘 체크하시고.